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전문가 이슬쌤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토픽 쓰기 수업을 할 거예요. 선생님은 토픽 쓰기를 오래 가르쳤기 때문에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토픽 쓰기 점수 높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토픽 문제는 제60회 토픽2 53번 문제입니다. 앞으로 쓰기 53번 문제를 공부할 계획이에요. 53번 문제는 그래프를 보고 답을 써야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인주시의 자전거 이용자 변화에 대한 그래프를 가지고 글을 써볼 계획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게 있어요. 첫째, 제목 쓰지 않기. 둘째, 그래프 순서대로 쓰기. 세 번째, 그래프 제목 이용하기. 넷째, 15분 안에 쓰기 연습하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하나 쉽게 설명할게요. 첫째, 제목 쓰지 않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토픽 문제를 보면 글의 제목을 쓰지 마시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원고지, 보이는 원고지처럼 이렇게 제목을 쓰면 안 돼요. 삐! 안 됩니다. 둘째, 그래프 순서대로 쓰기입니다. 여기 보이는 순서대로라고 써 있잖아요. 글을 쓸 때 그래프가 나와 있는 순서대로 쓰는 게 효과적이에요. 즉, 여기 나와 있는 순서를 바꿔서 쓸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이 보여주는 것처럼 1번, 2번, 3번 이렇게 보이는 대로 순서대로 쓰기. 알겠죠? 다음, 그래프의 제목 이용하기입니다. 글을 쓸 때 여러분이 글을 잘 쓰려면 그래프의 제목을 이용해야 해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선생님이 표시를 해놨죠. 그러면 쉽고 그리고 멋지게 글을 쓸 수 있어요. 이 내용들을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선생님 잘 따라오세요. 자, 문제에 나온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에 대해 내용을 쓸 때 제일 먼저 딱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첫 문장을 쓰는 게 좋아요. 여기 1번 크게 보이는 변화 집중이라고 선생님이 썼죠. 예를 들면 이 그래프는 자전거 이용자 수가 늘어났죠. 이 내용을 첫 문장에 씁니다. 여기 선생님이 써놓은 것처럼요. 인주시의 자전거 이용자 수가 증가했다라는 내용으로 첫 문장을 써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써줍니다. 구체적인이란 거는 하나하나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라는 거예요. 2007년에는 4만 명이었고 2012년에는 9만 명, 2017년에는 21만 명이라는 내용과 2007년부터 2017년까지 5배가 증가했다라고 써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래프의 특징을 써주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그래프에서는 2012년에서 2017년까지가 갑자기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죠. 이 내용을 글로 써줍니다. 그러면 글로 정리해 볼까요? 1번 첫 문장. 인주시의 자전거 이용자 수는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하였다. 2번 자세한 내용 쓰기 문장입니다. 2007년 4만 명에서 2012년에는 9만 명, 2017년은 21만 명으로 약 5배 정도 많아졌다. 아니면 약 5배가 많아졌다 라고 써도 좋아요. 3번 그래프의 특징을 써야 하죠. 특징을 쓰는 거니까 선생님은 특히라고 써주었어요. 특히 2012년부터 2017년 사이에는 약 12만 명이 급증하였다라고 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어요. 그래프를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증가하였다, 급증하였다. 네, 이런 표현들이 있죠? 오늘 이 표현들을 선생님하고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그래프 설명 표현 1. 빠밤.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처럼 이렇게 그래프가 조금씩 많아지는 모습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증가하다, 많아지다, 늘어나다 라고 써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그래프가 높아진 모습을 말하고 싶을 때는 급격하게 증가하다, 급증하다 라고 써요. 자, 기억해요. 뭐뭐뭐에
뭐뭐뭐로 증가했다. 에는 연도 2019년과 같이 연도를 쓰고요. 뭐뭐로에는 그래프 숫자를 씁니다. 자, 지금 보이는 그래프를 예를 들면 2018년에 2.8%로 증가했다. 2019년에 5.5%로 급증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다음 설명 표현입니다. 방금 배운 내용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화면의 그래프처럼 이렇게 그래프가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줄어들 때에는 감소하다, 줄다, 떨어지다, 하락하다 라고 써요.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그래프가 낮아진 모습을 말하고 싶을 때에는 급격하게 감소하다, 급감하다 라고 써요. 예를 들면 2019년에 1.5%로 감소했다 라고 쓰는 거죠. 이거를 조금 자세하게 써볼게요. 2018년에 2.5%로 감소했다 라고 쓸 수 있지만 2018년에 2.5%로 급감했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어요. 급감했다라고 쓸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표현할 때는 2017년에 5.5%였던 수치가 2018년에 2.5%로 급감했다. 이렇게 써요. 방금 좀 정확하게 쓴 표현이 더 좋은 표현이겠죠?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나요? 우리 5급 그리고 6급까지 올라가야 하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공부해봐요. 화이팅! 이번에는 5급, 6급을 준비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볼게요. 그래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나타낼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1번 그래프를 봅니다. 1번 그래프는 그래프가 조금씩 늘어나죠. 이렇게 조금씩 늘어난 그래프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계속, 꾸준히, 꾸준하게, 점점, 점차, 갈수록 완만하게 증가했다 라고 쓸 수 있어요. 방금 설명한 말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2017년, 2018년, 2019년도에 조금씩 증가했으면 매년 증가했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이제 2번 그래프를 볼까요? 2번 그래프는 연두색 여기 그래프가 갑자기 확 많이 늘어났죠? 이럴 때는 급격히, 급격하게, 갑자기 증가했다 라고 써요. 여러분, 이 표현들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다시 문제를 가볼게요. 문제에 나온 두 번째 그래프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프의 제목을 글쓰기에 써줍니다. 그래프에 변화 이유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자전거 이용자 수가 변화한 혹은 증가한 이유는 이라고 씁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래프에 나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씁니다. 이용자 수가 증가한 이유는 그래프에서 두 가지가 나오죠. 자전거 도로 개발과 자전거 빌리는 곳 확대. 이 내용을 정리해서 써주면 됩니다. 참 쉽죠? 그럼 정리된 글을 살펴볼까요? 이와 같이 자전거 이용자 수가 증가한 이유는 자전거 도로가 개발되었고 자전거를 빌릴 수 있는 장소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래프에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해서 쓰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유는 때문이다 처럼 이유를 나타내는 말을 잘 알아두어야 해요. 왜냐하면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토픽 글을 쓸 때 자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잘했죠? 선생님 참 예쁘죠? 자, 그러면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왜냐하면 뭐뭐기 동사 다음 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명사 때문이다. 그 이유는 명사 때문이다 라고 써요. 좀 더 구체적으로 쓰고 싶으면,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요. 쓰고 싶으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뭐 그 이유는, 그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뭐뭐 때문이다. 다음, 설명을 써요. 그 다음 이유에 대해서 둘째, 뭐뭐 때문이다. 라고 이어서 써줍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이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게요. 방금 배운 표를 가지고 선생님이 쉽게 설명할게요. 인주시의 자전거 이용자 수가 증가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자전거 도로가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방금 배운 표현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첫째, 자전거 도로가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썼으면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써주는 게 좋아요. 어떻게 선생님은 설명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개발되므로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편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자전거 도로가 없을 때에는 교통 안전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자전거 도로가 개발된 후 더욱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게 되었다라고 쓰고요. 이어서 둘째에 대한 내용을 써줍니다. 둘째, 자전거를 빌릴 수 있는 장소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자전거를 빌릴 수 있는 장소가 확대되어 자전거를 소유하지 않은 시민들도 쉽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더욱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자전거 대여 장소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주시의 자전거 이용자 수가 급증하였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쓸 때에는 토픽 쓰기 문제 54번 문제 있잖아요. 길게 쓰는 거. 그때 사용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53번에는 문장을 짧게 써야 하니까, 짧은 글을 써야 하니까 54번 긴 문장을 쓸 때, 긴 글을 쓸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문제로 돌아옵시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 그래프예요. 잘 따라오고 있죠? 마지막 그래프니까 조금만 열심히 공부해 볼게요. 세 번째 그래프도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대로 글을 쓰면 돼요. 먼저 그래프의 제목을 보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목적은 이라고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써줍니다. 처음 그래프는 운동 및 산책 그래프인데 4배 증가했고, 다음은 출퇴근 그래프인데 14배 증가, 기타 이유로는 3배 증가, 이러한 내용을 자세하게 써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의 특징을 써줘요. 딱 봤을 때,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숫자가 많이 증가한 그래프는 무엇이죠? 그렇죠. 출퇴근 그래프가 14배가 증가했으니까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죠. 이 내용을 써주면 53번은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그래프 내용을 글로 확인해 볼게요.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운동 및 산책과 출퇴근이다. 10년간 출퇴근 시 자전거 이용은 14배, 14배, 운동 및 산책은 4배, 기타는 3배 증가하였다. 출퇴근 시 자전거 이용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이렇게 썼어요. 저는 이렇게 가장 많이 증가한 그래프부터 썼는데요, 내용을.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안 써도 되고요. 보이는 대로, 그래프에 보이는 대로 운동 및 산책, 그 다음 출퇴근, 그 다음 기타 이런 순서로 써도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최종 답안 확인해 볼까요? 오늘 토픽 전문가 이슬쌤과 같이 공부했는데 어땠어요, 여러분?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앞으로도 함께 해줄 거죠? 함께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